빨리 하면 될 텐데.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이 문제 풀고 우리 삼각형의 오심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외심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아야 되지. PA, PC가 같다. 그럼 우리는 제곱이 같다 할 거니까 루트를 없애버릴 거고, 그럼 PA 제곱은 X 뺀 거 X 플러스의 제곱이랑 Y 뺀 거 Y 제곱이지. PB 제곱도 X 뺀 거 X 마이너스 2 제곱 Y 뺀 거 Y 빼기 6 제곱. PC 제곱도 X 뺀 거 X 마이너스 5 제곱 Y 뺀 거 Y 플러스 3 제곱이 같다. 이거 세 개가 같다라는 뜻인 거잖아. 이 세 개가 같다는 연립방정식이니까 나눠서 풀면 되지. 먼저 앞에 두 개 하고 싶으면 앞에 두 개 풀어봐야 되는데 앞에 두 개를 풀려고 보니까 전개를 다 해야 되지. x제곱 2x 플러스 1 y제곱이랑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y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36이겠네. 그럼 이거 같다라는 식 정리하면 x제곱 y제곱 2차는 없어지고, 그럼 xy 전부 다 왼쪽으로 보내면 6x 플러스 12y는 상수항 오른쪽으로 보내면 40이었는데 1 넘어와서 39겠네. 3으로 약분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해도 되고 첫 번째, 세 번째도 상관없어. 이건 부등식이 아니니까 아무거나 또 두 개 하면 돼. 둘 중에 누구 할까? 둘 중에 첫 번째랑 세 번째 할까? 첫 번째는 항이 하나라도 더 없잖아. 첫 번째, 세 번째를 할 건데, 그럼 세 번째에 전개한 게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니까 이제 첫 번째랑 세 번째 같다라는 식 정리하면 역시 2차항은 다 날라가고 xy를 다 왼쪽으로 보내면 12x랑 제 넘어가서 마이너스 6y겠네. 그 다음 상수항은 얘가 지금 34인데 1이 넘어오는 거니까 33이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잖아. 첫 번째, 두 번째랑 첫 번째, 세 번째 푼 거.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을 하고 연립하면 되지. 첫 번째 식을 6으로 다 약분했으면 x 플러스 6으로 약분 안 되지. 3으로 약분하니까 2x 플러스 4y는 13까지 되네. 밑에 식도 2로 약분은 되지. 3으로 약분되지. 4x 빼기 2y는 11. 더 이상은 하면 분수 나오니까 이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은 그냥 밑에 식에다가 다시 이제 2를 곱해서 더하면 되겠네. 밑에 식에 2를 곱해서 더하면 2랑 8 더해서 10x지. 그다음 y가 없어지고 상수항이 13이랑 22 더하면 35겠네. 그래서 x는 약분하면 2분의 7, y는 둘 중에 하나 대입하면 뭐 밑에다가 대입할까? 밑에다가 대입하면 얘는 2y가 4x 빼기 11이잖아. 그럼 x가 2분의 7이었으니까 이거 4 곱해서 28, 27, 14, 14 빼기 11, 그래서 3이네. 따라서 y가 2분의 3인 거 계산할 수 있지. 계산 실수 어디 다 한 거 아니야 각자? x가 2분의 7, y가 2분의 3 나왔잖아. 그래서 답을 찾을 수가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에 개념을 먼저 또 볼까? 우리가 중2 때 삼각형의 오심을 배웠어. 물론 오심이라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오심을 다 배우지 않았을 거야. 그래도 우리도 물론 오심을 다 할 게 아니라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근데 이름은 삼각형의 오심이야. 원래 5개니까. 교재도 있지만 일단 우리 삼각형의 오심 5개의 뭔가 중심이 되는 5개의 요소가 있어. 교재는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서 보고 삼각형의 오심의 시작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외심이야. 외심. 일단 만드는 방법 뭐라고 기억하고 있어? 외심을 만드는 방법. 우리가 이 삼각형의 오심은 만드는 방법이랑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성질 이 두 가지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앞으로. 우리가 2학기에도 지금 공수2에도 이제 계속 쓰일 거고 특히 내년에 개수 2학년 1학기에
우리 삼각함수 부분에도 저 삼각형 내용이 계속 나와. 외심, 내심, 무게중심 세 가지가. 먼저 외심 만드는 방법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 중2 2학년 2학기 때 배웠어. 외심을 만드는 방법이 뭐였던 것 같아? 외심을 만드는 방법은 기억이 전혀 안 나지? 각 변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릴 거야. 어떤 변에 수직이 되면서 길이가 같은 선분이 있을 거지. 수직 이등분선. 그 다음에 다른 변에서도 모든 변에서 각각 수직이고 이등분선을 그으면 얘는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한 점에서만 딱 만나게 된대. 그렇게 만나서 생기는 점이 바로 외심이야. 우리가 알파벳 O를 줄였어. 외심은. 이게 만드는 방법이야. 그럼 얘를 만드는 방법 우리 뭐라고 기억해야 돼? 말로 쓰자면은 만드는 방법은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이게 만드는 방법이야.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 성질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물론 만드는 방법도 알아야 돼. 문제에서는 외심이라고 직접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에 뭔가 교점을 그었어. 그러면 내가 외심이다라는 거 알아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만드는 방법을 기억을 해야 되고. 성질이 뭐가 있을까? 성질을 가기 이전에 이름이 왜 외심일까? 얘의 이름이 외심이 된 이유가 있어. 얘는 어떠한 원이 그려지는데 어떤 특별한 원이 그려지냐면 외접원에 그려지는 거야. 삼각형의 바깥 부분에 다 접하는 외접원이 그려져서 그 외접원의 중심 역할을 하게 돼. 그래서 이름이 외심이었던 거야. 외접원의 중심이라서.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파생된 성질이 있어. 외접원의 중심이 되는 순간 발생할 수 있는 성질이 뭐가 있을까? 얘는 우리 방금 문제에서 푼 거. 외심의 성질이 뭐겠어? 그래서 외심은 원이 나왔으니까. 원이 나왔다는 것은 반지름이 다 같아야 되지. 원의 반지름은 다 같아야 되잖아. 그 반지름이 바로 OA, OB, OC인 거야. 따라서 우리가 DO로 쓰자면은 OA, 외심에서 꼭지점까지 OA랑 OB랑 OC랑 길이가 다 같다라는 게 외심의 성질인 거야. 이걸 말로 하자면은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말로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방법, 성질 기억을 해야 돼. 일단 우리 교재도 메모는 되어 있긴 해. 근데 따로 또 적어놔. 우리 세트로 외심, 내심도 할 거라서 무게중심까지. 보고 나면 또 우리 까먹을 거야. 그러니까 좀 적어놓고 스스로 한번 되뇌어보고 그리고 이거를 다른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그래야지 개념이 완벽한 거잖아. 근데 설명한 거 별거 없잖아. 내가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하면 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름이 왜 붙었는지 그래서 성질이 무엇인지 이걸 쭉쭉쭉 연결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게 된다면 개념이 완벽히 머리에 잡힌 거니까 그렇게 돼야 돼. 그래도 내가 또 이거 두 번, 세 번 또 얘기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제발 좀 뭔가 새로운 개념을 봤으면은 이걸 메모해놓고 외우려고 해야지. 그 다음 오심 중에 두 번째 등장하는 게 내심이야. 우리 또 중2 때 배웠었어. 그럼 내심도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거야. 내심을 만드는 방법은 뭘까? 그 삼각형 이거 A, B 딱 중점을 다 접하는 건 정말 문제잖아. 그건 성질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딱 만들까? 얘처럼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서 내가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잖아. 찾을 수 있잖아. 이것처럼 이 내심도 만드는 방법이 필요해. 어떻게 만들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중2 때 다 배웠어. 이거 각 내각 딱 가운데로 그치? 그 대충 기억하고 있네. 외심은 변에서 만든 거지.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어. 그럼 이제 얘는 변 말고 꼭지점 혹은 각에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심을 만드는 방법은 각을 2등분했어. A라는 각을 2등분하는 각의 2등분선을 그은 거야. 그 다음 B도 2등분선을 그었어. C도 2등분선을 그었더니 얘도 우연인지 뭔지 무조건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된대. 그게 바로 내심인 거야.
기호로 보통 I를 많이 써. 그럼 얘도 만드는 방법 말로 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 만드는 방법은 아까 외심은 각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내심은 만드는 방법을 뭐라고 하면 돼? 각계 각각 하니까 이상하지만 각 내각에 뭐 내각이라고 할까? 각 대각 아니면 세 내각이라고 해도 되고 각 내각의 이등분선이지 그냥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만드는 방법 별거 없잖아. 그럼 이제 성질을 알아야 돼. 근데 그 성질이 내심은 두 가지 정도 쓰여. 이 두 번째가 우리가 또 문제 풀 때 많이 등장하고 일단 아까랑 비슷해. 내심도 왜 이름이 내심일까? 외심처럼 외심이 이름이 외심인 이유가 있었으니까 내심도 이름이 내심인 이유가 있을 거야. 왜 이름이 내심이겠어 얘는? 아까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 돼서 이름이 외심이야. 그럼 내심은 삼각형의 내접원이 그려져서 내접원의 중심이 돼서 이름이 내심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원이 그려지니까 또 성질이 나와. 아까 외심에서도 원이 그려졌기 때문에 성질이 나왔잖아. 내심도 원이 그려졌으니까 성질이 나오는 거야. 그 성질을 뭐라고 해야 될까? 외심처럼 반지름에 대한 성질을 쓰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여기서 이 AC 변에 뭔가 수선을 그어야 될 것 같아. 여기도 수선을 긋고 여기도 수선을 그어서 얘네들이 같다를 써야 되겠지. H, IH, J, K 이렇게 할까? IH 길이와 IJ 길이와 IK 길이가 같다. 이걸 말로 하자면 뭐라고 하면 돼? 그래서 내심의 첫 번째 성질 말로 하면 뭐? 아까 외심은 수직 중점 내심으로부터 변으로 내려가는 수직선의 아까 흉내낸 문제 별거 없어. 내심에서 길이가. 각 어디까지의 거리가 같다? 거리가 같다. 내심에서 어디까지의 거리가 다 같은 거야? 내심에서 내심에서 변까지. 각 변까지 별거 없잖아. 말로 하자면은 외심은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은 거였고 내심은 내심에서 각 변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야. 근데 내심의 두 번째 특이한 성질이 더 있어. 이거는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많이 쓰이는데 삼각형 넓이야. 삼각형 넓이가 어떻게 구해지냐? 얘는 2분의 1 R. R이라는 것은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R로 할 거야. 2분의 1 R 둘레야. 삼각형 둘레. 이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되고요. 내심이 등장하면. 근데 이건 사실 별거 없어. 왜 저럴까? 왜 저럴 거냐면 얘는 내심 기준으로 삼각형 3개로 쪼개지니까 그래.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3개로 쪼개졌어. 그럼 각각의 내가 넓이 C를 세우면 얘는 2분의 1 R에 BC 길이를 A라고 할 거야. 얘 넓이는 2분의 1 R에 밑변 높이잖아. 그 다음 AC 길이를 내가 B라고 부를 거야. 그 다음 얘도 2분의 1 높이 아래 밑변 길이 AB 길이를 C라고 부를 거야. 이거 3개 더하면 삼각형 전체 넓이겠지. 근데 이거 3개 더한 식을 써보면 어떻게 돼? 3개 더한 식을 쓰면 2분의 1 아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돼서 이게 바로 삼각형의 둘레를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넓이 구하는 특별한 공식이 나와. 그래서 이걸 문제에서 많이 써먹어. 내심에서. 우리 내심은 지금 교재에는 안 나왔어. 지금은 뭐 뒤에 나올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내심은 안 나오지. 다음 세 번째 외심 내심 다음으로 우리가 중2 때 배웠던 게 뭐 있었을까? 중2 때 무게중심을 배웠어. 얘도 똑같아. 먼저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성질을 기억해야 돼. 얘를 만드는 방법 뭘까? 우리 외심에서는 변에서 만들었지.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내심에서는 꼭지점 혹은 각에서 만들었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럼 이제 뭐 어디서 만들래? 변에서도 해봤고 꼭지점에서도 해봤고. 그러면 이제 뭔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둘 다 쓸 거야. 변도 쓰고 꼭지점, 각도 쓸 거야. 둘 동시에 쓸 수 있는 뭐가 있어? 요소가 있는데 어떤 요소가 있냐면 이런 요소가 있어. 얘는 이름이 있어. 이 선분의 이름이 뭘까? 이 선분의 이름이 중선이야. 중선이 뭘 의미하는 거겠어? 중선이란
A에서 이렇게 그었잖아. 둘 길이 같다 표시고. 중선이 뭘 의미하는 거겠어? 중선은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편의 중점과 연결한 선이 중선인 거야. 그 중선의 의미는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편의 중점과 연결한 선이 중선이야. 그럼 얘는 중선을 3개 그릴 수 있겠지. 세 중선을 그릴 수가 있어. 근데 얘도 우연인지 뭔지 무조건 한 점에서 딱 만나게 된대.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무게중심이야. 이거 알파벳으로는 G를 많이 써, 무게중심은. 그럼 얘도 만드는 방법과 성질. 방법을 말로 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 얘는 세 중선의 교점이야, 그냥 심플하게. 물론 중선이 뭔지 알고 있어야 되지. 중선이란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과 연결한 선이 중선이야. 그래서 세 중선의 교점이 만드는 방법이야. 무게중심 성질은 얘도 2가지. 물론 얘는 첫 번째 기본 성질이 더 중요해. 무게중심에서 우리 성질 기억나는 게 뭐 있어? 중2 때 배웠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가장 많이 쓰는 거. 무게중심이 중선을 이제 우리는 내분 용어도 쓸 수 있어. 중2 때는 내분 용어를 못 썼지만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거야. 네. 중선이 3개니까 세 중선 전부 다 2대 1, 2대 1이야. 네. 근데 이 2랑 길이가 같은 2가 아니지? 그렇죠. 하나의 중선 안에서 비율이 2대 1인 거지 얘네의 길이 같다는 뜻이 아니야. 각각의 중선을 2대 1로 내분해. 이걸 말로 하자면은 무게중심은 2대 1로 나눠진다. 그냥 점을 기준. 각 중선을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돼. 각 중선을 2대 1로 내분한다. 이제 내분이라는 용어를 이제 쓸 수 있잖아. 배웠으니까. 네. 그 다음 2번째 성질도 중학교 때 배웠어. 무게중심에서 우리가 또 쓰는 2번째 성질. 얘도 내심처럼 넓이랑 관련된 거야. 넓이랑 관련돼서 무게중심에서 나오는 성질이 뭐가 있었을까? 얘를 S1이라고 부를 거야. 얘를 S2 삼각형. 삼각형 6개로 쪼개지지. 다 쪼개면 네. 어떤 성질이 있었을까? 다 나누기 2하면은 S1, S2, S4 더하는 거 같지 않아요? 6개가 다 같다요, 그냥. 아, 6개로 쪼개진 넓이가 다 같아. 네. 이건 중점이라서 그래. 중점이라서 얘랑은 밑변 길이 같고 높이도 동일하니까 넓이 같아. 얘랑도 그래. 얘랑도 그래. 그러니까 섞어져서도 이제 좀 우리가 계산하고 좀 쓰면은 6개가 다 같다라는 성질이라. 그래서 이 성질이 있어. 근데 얘는 이름이 왜 무게중심일까? 외심, 내심이랑 이제 결이 달라. 외심, 내심은 특별한 원을 그릴 수가 있었어, 삼각형에. 근데 무게중심은 어때? 원을 그릴 수 없어. 특별한 원이 안 그려져. 대신에 이름이 왜 무게중심일까? 이건 과학에서 보다 필요한 건데 이 삼각형, 이 도형의 무게를 딱 지칭하는 그 한 점이 이 무게중심이라는 점인 거야. 이거 우리가 과학적으로 뭐 실생활에서 보자면은 저 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어. 그 종이에 내가 무게중심 위에 손가락을 올리면 그 종이가 움직임 없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 삼각형의 무게를 지탱하는 한 점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름이 무게중심이라고 붙은 거야. 근데 수학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어. 대신에 이 넓이 다 같아진다 정도가 약간 관련 있는 특징이겠지, 수학에서는. 그래서 이 3가지를 줄었어, 오심에서. 그리고 이 3가지만 거의 다 나와. 근데 나머지는 이제 부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데 수심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거는 성질을 일단 얘기하자면 수심은 이름이 힌트일 거야. 얘는 만드는 방법이 뭘까? 만드는 방법이 왜 이름이 수심일까? 이거 할 수 있는 거 많이 했잖아. 뭐 변의 수직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중선 막 했어. 이제 또 뭐가 남았을까? 할 수 있는 게 이름이 수심이야. 수라는 거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까? 수심부터는 거의 안 나와서 얘는 수선이야. 각 꼭지점에서 수선 3개 그을 수 있잖아. 예각삼각형이라면. 네. 직각이나 둔각이라면 안 되겠지만 예각삼각형이라면은 꼭지점에서 무조건 수심을 3개 다 수선을 다 그을 수 있어. 그래서 얘는 말로 하자면은 세 수선의 교점이야.
근데 얘는 이제 아까처럼 무게중심부터 해당하는 건데 얘도 특별한 원이 안 나와. 그리고 아직까지 밝혀진 성질이 없어. 그래서 문제에 등장을 안 해. 쓸 수 있는 성질이 없어서. 근데 이 그림 상황은 문제에 등장해요. 그럼 만약에 이런 그림이 등장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풀라는 거냐면은 그냥 항상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하면 돼. 삼각형 넓이 별거 없잖아. 밑변 높이로 이루어져 있잖아.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수심은 직접적인 성질은 없어. 근데 문제에 그림은 등장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항상 넓이밖에 없어. 써먹을 거는. 넓이로 우리가 몫씩 세워서 푸는 거야. 마지막 5번째도 등장할 일은 없어. 근데 우리가 그림은 중학교 때 배웠어. 이름은 방심이야. 방심은 뭐냐면은 이 삼각형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하면서 내가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거 다 했어.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으니까 이제 눈을 어디로 돌렸냐면 눈을 밖으로 돌린 거야. B를 기준으로 PA 연장선, BC 연장선이 있을 거야.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외곽을 2등분한 거야. 이제 밖에서 해야 돼. 안에서는 다 했어. 외곽을 2등분하면 교점 한 번 나오지. 2개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외곽의 2등분선의 교점이 방심이야. 그럼 얘는 방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겠지. 한 삼각형에는 방심이 몇 개 등장하겠어. 방심이 A 기준으로 연장선 그어서도 방심 하나 나오고, C 기준으로 연장선 그어서 방심이 나오고, 즉 방심은 3개가 나와. 한 삼각형당. 만드는 방법을 말로 하자면은 얘는 두 외곽의 2등분선의 교점이야. 얘도 원은 그려져. 원이 이 삼각형의 나머지 변과 연장선 3군데 접하는 원 이름이 방접원이야. 그래서 이름이 방심이야. 얘는. 성질을 우리가 굳이 하자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거의 안 쓰지만 중학교 때는 우리가 했어. 중학교 때는 말로 하긴 좀 어려워. 기호로 써야 돼. 왜냐면 이거는 방심의 성질이라기보다는 접선 성질이야. 접선이라서 뭐 얘랑 얘 길이 같고 얘랑 얘 길이 같고, 따라서 이 삼각형의 둘레가 얘 더하기 얘인데 얘랑 얘도 접선이랑 길이 같으니까 결국 삼각형 둘레가 그냥 이거 하나의 2배이다. 이 정도야.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 말로 하기가 애매하지. 아무튼 이런 게 나왔는데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방심은 절대 볼 일 없고 수심은 그림은 나올 수 있어. 근데 성질은 없으니까 기억할 건 없고 다만 그림 나오면 무조건 넓이 가지고 식 세운다 정도만 생각하면 돼. 그 나머지 이 3개는 우리가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거. 외심, 만드는 방법이랑 성질, 내심도 만드는 방법, 성질 2개, 무게중심도 만드는 방법, 성질 2개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삼각형의 오심 중에 3개. 정말 각자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만드는 방법부터 이름까지 성질까지 다. 그래야지 개념이 완벽한 거야.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해. 시간 날 때마다 나처럼 똑같이 나 따라하면서 그려놓고 친구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말로 설명을 해봐.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AI 있다고 생각하고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라고 좀 해서 외워야지. 그래야지 문제 풀 때 계속 생각날 거 아니야. 내가 앞으로 2번, 3번 더 얘기할 일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내가 다시 얘기 안 해도 될 만큼 각자 연습해놔야 돼. 메모라도 하든지 뭐 찍어놓기라도 하든지 뭐라도 해놔야지 이제 나중에 공부하고 연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거야? 수호도 뭐 지금 당장 넘겨줄 시간 없으면 찍어놓기라도 해놔야지. 불셔서 먼저 갔습니다. 왼쪽 건 필요가 없는데 왜? 언젠가 필요하겠죠. 왼쪽 게 필요하진 않잖아? 앞에 문제 푼 건데. 정말 이거 입으로 되뇌이면서 설명해봐야 돼. 그래야 외워지지. 외워져 있어야지 문제 풀 때 바로바로 써먹을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이제 내용만 얼른 보고 넘어갈 거야.
교재에서는 이제 3번 개념 무게중심부터 나왔지. 무게중심에서 우리 아까 만드는 방법 세 중선의 교점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 성질 첫 번째가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성질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성질은 넓이가 같다. 지금 교재에는 직접적으로 언급 안 해놨지. 그 다음 바로 2번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거 우리 외워야 돼. 근데 외울 때도 다행히 중점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무게중심의 좌표 외우는 거 별거 없지. 무게중심의 좌표는 다더해서 3으로 나누는 무게중심이야. 다행히 크게 외울 게 아니지. 우리 중점 구할 때는 더해서 2로 나눈 거였어. 1대1 내분이라서. 근데 무게중심은 3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이야. 교재를 봐야지. 그 다음 외심 만드는 방법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 이름이 외심인 건 외접원이 그려져서인 거고, 그래서 반지름에 해당하는, 즉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다였어. 그 다음 밑에 3번도 봐놔야겠네. 우리 중학교 때 한 거지만 외심은 위치도 정해져 있어. 예각삼각형이면 무조건 삼각형의 내부가 외심이 있을 거야. 근데 직각삼각형이 특별하지.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어디 있는 거야? 중2 때도 했는데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무조건 빗변의 중점이야. 이건 꼭 기억을 해야 돼.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다. 그 다음 둔각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의 외부에 있다인 거야. 그래서 이 우리 외심의 위치도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이걸 아울러서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삼각형 중에 제일 특별한 삼각형은 뭐겠어? 삼각형 중에 제일 특별한 삼각형은 당연히 정삼각형이지. 정삼각형은 이 삼각형의 오심이 어떨까? 정삼각형은 삼각형의 오심이 외심과 내심 위치가 같아. 동일한 점이야. 무게중심도 동일한 점이야. 수심까지 동일한 점이야. 근데 우리 수심 잘 안 쓰니까. 그리고 정삼각형은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다 동일한 한 점이야. 그래서 정삼각형이 문제에 나왔는데 외심이라고 나왔지만 나는 내심 성질 써도 돼. 외심이라고 나왔지만 나는 무게중심 성질 써도 되는 거야. 정삼각형은. 그래서 정삼각형은 이 점들이 다 동일한 점이다. 이것도 기억을 해놔야 돼. 그 다음에 5번 파푸스 정리랑 무게중심 심화 내용이 있는데 이건 또 문제를 풀고 가자. 파푸스 정리는 좀 이따 넘어가고 유형 5번 이제 봐야겠지. 유형 5번에 13번 13번 문제는 저 식을 풀라는 문제가 아니야. 식을 풀라는 게 아니라면 뭔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저것의 최소값이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야 돼. 이건 식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 이거 그 거리 해서 x, y랑 00 길이랑 x, y랑 2, 마이너스 1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이걸 최소값이 딱 최소값이라 할 수 있을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거다 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x, y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아 그렇구나. x, y가 뭔지 모르잖아. 일단 접근은 그렇게 해야 돼. 일단 이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는 거야. 얘의 의미는 원점이 어딘가 0,0 있을 거고 또 어떤 a라는 점 2, 마이너스 1이 있을 거지. 그리고 어떤 p라는 점 x, y가 있을 거야. 이거 정확히 다시 무슨 의미로 해석하면 돼? 저 식의 의미는 그러면 이걸 일단 식으로 옮겨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루트의 의미는 p5 선분의 길이지. 더하기 얘는 pa 선분의 길이야. 그럼 우리는 이것의 최소값을 생각해야 돼. 그럼 저거의 최소값이 무슨 의미겠어?
바로 생각이 안 되면 이제 좌표 평면에서 생각을 다시 해보면 원점이 있어. 그 다음에 2,-1이 있어. P라는 점이 어딘가 있겠지. 어디 있는지 몰라. 아무 때나 예를 들어 나는 뭐 여기 있다고 했어. PO 더하기 PA야. P5니까 이 선분의 길이 더하기 이 선분의 길이야. 그럼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언제 최소일지를 이제 고민하면 돼. 이게 최소가 되려면 뭘까? P라는 게 어디 있어야 최소일까? P가 어디 있어야 최소일 것 같아? 누구나 하나랑 비슷하게 있어야죠. 그럼 얘랑 얘를 생각하면 둘 중에 뭐가 더 이게 최소일까? 밑에 있는 거. 왜 그럴까? 짧잖아요. 눈으로 보면서 짧아서 그래. 그렇다면 P가 어디 있으면 이제 완전 최소일까? 쟤랑 딱 이렇게 했을 때 딱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세 점 딱 이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OA 선분 위에 어딘가 P가 있으면 되겠지. 네. 결국 이 PO 더하기 PA의 최소값은 OA가 그냥 최소값인 거야. OA 선분 길이가. P가 OA 그 라인 선분 위에 어딘가에 하나 있을 때 최소니까 결국에 P5랑 PA를 더했다는 것은 OA 선분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지. 결국 저건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문제인 거야. 그래서 답은 OA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OA의 길이가 0,0이랑 2,-1이니까 계산하면 루트 5를 답이라고 써야 되겠지. 그래서 저건 이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야. 왜 날카롭지 않아요? 시작은 좋았어. 끝을 잘 내야 되겠지 앞으로. 네. 나 유형 6번 파푸스 정리는 일단 넘어가자. 이따 개념 보고 공식을 외우고 해야 돼. 이건 어차피 공식 저대로 쓰는 거라서. 그 다음 유형 7번 먼저 보자. 17번. 이건 아쉽게도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식 써서 계산만 하면 돼. 아까 그냥 루트 더하기 루트는 뭔가 의미 있는 거였는데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냥 식 써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계산 의미가 없어. 계산만 열심히 빨리 해야 돼. 그냥 아이고 이거 두야. 그냥 이거 써야지. 아쉽게도 이건 식의 의미가 없는 거라서. 제곱 그냥 루트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제곱이니까 루트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이걸 계산을 하고 이걸 그냥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닌데 그러고 최소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최소가 되게 하는 피해자표.
이거 최소 어떻게 구하지? 일단 식을 열심히 썼는데 문자가 2개고 2차식이지. 네. 그 2차식이 언제 최소일까를 생각하는 건데 걔는 완전제곱 형태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어떡해요? 아 잠깐만요. 잘 때려 맞춰서 풀었는데 이거 잘 때려 맞춰서 풀었는데 이게 단답형이었으면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아쉬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 진짜요? 그냥 식 쓰는 거야 원래는. 식 쓰기 싫어서 이렇게 한 거지. 별표식을 주고. 이거 아 그래요? 그냥 보면 쓰면 되는 거야. 단순히 계산만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얘기했잖아요. 단답형 아닐 때. 근데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하나밖에 없어서 그걸 답을 했는데 이 직선 위에 점이 2개, 3개 있으면 그 중에 뭘 답을 볼 거야? 다 넣어서 맞추기 맞는 거. 그게 2개, 3개 있었으면 2개 이상 있었으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 선지에 지금 딱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맞춰진 건데 선지에 이 직선 위에 점이 2개 이상 존재할 수도 있어. 그럼 그 중에 뭘 답을 볼 거야? 그때 생각. 그러니까 지금 연습할 때 원래 방법대로 해봐야지. 보면 그냥 식 쓰면 되잖아. 어 써봐야지. 예. 어 지금 예. 얼른 네. 써봐야지. 선생님. 자 여기까지 했어요. 정리를 했어. 네. 그리고 는 0이 아니니까 일단 정확히는 는 0 하기 전에 네. 앞에 2로 묶어져서 정리돼야 되지. 묶는 거를 나눴어요. 이렇게 일단 네. 는 0이 아닌데 나눌 수 없지. 아무 그렇구나. 네. 그냥 이 상태 그대로 2로만 묶어서 봐야 되잖아. 네. 완전 제곱이 될 거면 숫자 넣어야지. 네. 앞에는 얼마 넣어야 되고 앞에는 9를 넣어야 되고 뒤에는 16이랑 16을 넣어야 돼. 그럼 상수항이 얼마가 필요한 거야? 18이랑 18이랑 32니까 얼마가 필요한 거? 32니까 50이 필요해. 그런데 원래 60이 있었어. 그럼 식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식에다가 10이라고 쓰면 돼. 그래서 얘 식은 어떻게 정리됐냐면 2에 x 빼기 3제곱 2에 y 빼기 4제곱 더하기 10이라고 정리됐는데 이건 우리가 언제 최소일지를 찾는 거야. 그럼 저 식의 값은 언제 최소겠어? 언제 제일 작아? 0될 때 완전 제곱 파트가 0 될 때 값이 제일 작겠지 당연히. 왜냐면 다 양수 했잖아. 네. 그래서 x가 3이고 y가 4인 3,4라는 점이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냥 단순히 식으로서 하는 거야. 근데 식으로서 하다 보니까 너무 귀찮아. 네. 그럼 우리가 좀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를 이제 의미를 그 다음에 고민할 거야. 아까랑 비슷해 사실. 아까는 이 식이 이 세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거의 최소였어. 그럼 이번에는 뭐야? 이번에는 A, B가 있을 때 뭐 하는 거였어? 이번에는 아까는 그냥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었어. 말로 하자면은 아까 걸 말로 하자면은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최소인 지점을 찾는 뭐 이런 거였어. 이번에는 뭐야? 말로 해보자면 이번에는
P랑 거의 똑같잖아.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아니라 제곱의 합이지.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물어보는 거잖아. 언제 최소가 될까를.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언제 최소겠어? P라는 점이 어디 있어야지? 아까랑 비슷해. P라는 점이 좀 다른 데 있으면 다 거리의 합이 좀 많지 않겠어? 제곱을 했든 어쨌든. P라는 점이 어디 있어야 되겠어? P가 어디 있어야 최소겠어? 당연히 A, B 선분 위에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값이 다 다를 거야. 아까는 값이 다 똑같았어.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값이 다 똑같아. 근데 이번에는 P가 A, B 선분 내에 어디 있냐에 따라서 값이 다 달라져. 그럼 어디 있을 때 값이 제일 최소가 될까? 얘는 어디 있을 때 최소가 될까? 생각해보자면 일단 안 써봐도 생각해보자면 어디 있을 때 최소겠어? 제곱의 합이 제일 작으려면 이 선분에서 가장 특별한 점이 되는 거야. 이 선분에서 가장 특별한 점이 어디겠어? 가장 특별한 점은? 중점. 그치, 이 선분에 있는 수많은 점 중에 제일 특별한 하나의 점은 중점이야. 네. 결국 얘는 중점이야. 그럼 이제 이런 계산 필요 없지. 그럼 네. 이제 답 어떻게 풀 거야? 얘랑 얘 그냥 중점만 구하면 끝이잖아. 중점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중점은 어떻게 구해? 중점 구하는 방법은? 그 길이를 구한다고 간단하게. 아니? 4분의였잖아. 더해서 절반. 아, X좌표도 Y좌표도 더해서 절반하면 그냥 중점이잖아. 네. 그래서 결국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은 A, B의 중점이 돼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저걸 알고 있으면 남들 열심히 계산할 때 몇 초 만에 답을 낼 수 있겠지. 근데 우리 또 까먹을 거잖아. 일주일만 지나도 까먹을 텐데 메모라도 좀 해놔야겠지. 나중에 보고 생각이라도 나게.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언제냐? 중점이다 라는 걸 메모를 해놔야지 나중에 까먹어도 다시 보면 떠오르겠지. 그럼 유형 8번에 19번 까먹을 거면서 안 까먹었어. 적어놓기라도 해놓지. 적어놨습니다. 안 적어놨잖아. 안 적어놨잖아. 안 적었잖아. 거리 제곱의 합이 최소인 점이 언제 두 글자만 적으면 되는 걸 왜 안 적어? 언제라고? 중점이. 분명히 까먹어. 안 적어놓으면. 오늘 좀 우울해요. 갑자기? 친구 두 놈이랑 여기 한 놈 있는데 두 놈은 다른 학원으로 쫓겼고 한 놈은 땡땡이 쳤어요. 맨날 복도에서 만나던 키 큰 놈은 어디 간 거야? 모르겠어요. 그 놈이 땡땡이야? 토낀 거야? 쫓겼어요. 걔는 학원 옮겼어? 네. 쉬는 시간에 심심해서 우울해? 네. 맨날 쉬는 시간마다 뭐 했어 지금까지는? 저요? 이상한 짓 하고 다녀요. 무슨 짓을 하고 다녔을까? 저요. 위에 3층 올라가서 그 중학교 때 쌤들한테 인사 한번 하고 응. 내방 가서 잠깐 뭐 말을 좀 가다가 들어갔어요. 너는 그걸 못해서 우울하다? 네. 이제 19번 같은 활용 문제는 그림 있는 거 그대로 거의 좌표 평면을 새로 세팅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X축을 무엇으로 Y축을 무엇으로 원점을 무엇으로 볼까를 정해놓고
정했으면 문제에 나오는 지점들의 좌표가 나올 거야. 좌표가 나올 거니까 그거 가지고 문장 그대로 식을 쓰면 되겠지. 시간 다 썼어요. 당연히 생긴 그대로 동서 X축, 남북 Y축 만나는 거 원점으로 잡았겠지. 그러면 준기의 처음 위치를 0,10 같은 걸로 하고 싶은데 근데 문제에서는 시속 8로 움직이고 시속 6으로 움직인다를 적용해야 되겠네. 결국 우리는 X시간 X 쓰면 헷갈리려나? 뭐 문자 T라고 잡을까? T시간 후에 위치를 표현할 거야. T시간 후에 좌표를 표시하면 돼. 그럼 T시간 후에 준기의 좌표를 뭐라고 해야 되겠어? 0지 일단 0, 10-8x. 난 T라고 할 거니까 X라고 해도 상관없고 10-8T라고 잡아야 되겠지. T시간 후니까. 그 다음에 송이는 오른쪽 어딘가에 됐을 건데 얘는 6t,0이라고 잡아야 되겠지. t시간 후의 위치를. 그럼 두 사람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진다. 그럼 두 사람의 거리만씩 쓰면 되잖아. 편의상 아무렇게나 a, b 잡고 우린 a, b의 거리 쓰고 싶어. 근데 제곱해도 되겠지? 그냥 하나 제곱 하나 루트 안 쓰면 되니까. 그럼 a, b 제곱을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 x끼리 빼서 제곱하면 36t제곱 더하기 y끼리 빼서 제곱하면 그냥 얘 8t-10제곱이잖아. 이거 열심히 전개해야지. 전개하면은 36 개수가 크지만 64 그 다음에 160 100이겠네. 다시 100이지. 160 뒤에 상수는 의미 없지만 우리 뭐 해야 돼? 이거의 최소 구하면 되잖아. 거리가 가장 가깝다니까. 얘의 최소값 그냥 AB의 최소는 AB 제곱이 최소일 때랑 그 시간은 같을 거니까 우리는 AB 제곱이 언제 최소인지 볼 거야. 얘가 언제 최소겠어? 뭘 해야 되겠어? 얘가 뭐니까? 얘가 이 식의 정체가 뭐니까? 이 식의 이름이 뭐니까? 얘가 이 식이 뭐니까? 얘가 이차함수잖아. 네, 이차함수. 이차함수 최소값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언제? 꼭지점. 그럼 답이 나오잖아. 그래서 t가 얼마일 때 최소야? 꼭지점 x 좌표가. 이게 뭐야? 완전 제곱 매번 해야 기일표 해야 되는데. 완전 제곱 매번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좋잖아. 우리 계속 쓰는데. 100이랑 16. 마이너스 2분의 b잖아. 아, 꼭지점 x 좌표 외우고 있어야지. 그럼 얼마? 200. 95 바꾸니까 플러스 160 나누기 100 하고 또 절반에 즉 80 나누기 100이야. 100분의 80이야. 100분의 80이니까 10분의 8이니까 5분의 4 5분의 4 시간이지. 분으로 하라고 했으면 귀찮게 60 곱해서 뭐 48분 이러면 되는 거고 답이 없는데요. 5분의 4 시간이 있지. 그래서 이런 기본 활용은 별거 없어. 문자 잘 정하고 좌표 정해서 식만 쓰면 돼. 그다음 유형 9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내분 공식 써야 되지. 외부는 여기 문제는 그냥 풀어봐야 되니까 외부는 마이너스 한 거라 그랬어. 일단 내분 공식 다 기억 잘 하고 있지. 내분 공식이 뭐였어? 더해서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였어? 내분 공식 2x 더하기 3x 이런 식은 이거 1시간 전에 한 거지만
2점 좌표 평면으로 가도 돼. 좌표 평면으로 갔을 때 내분점 뭐였어? m 대 n 내분이면은 우리 그냥 외우기 편할게 여기 가운데다 이렇게 한번 써봐. m 대 n으로 내분했어. 좌표 어떻게 하는 거였어? x좌표만 써도 되지. x좌표 어떻게 내분? mx1 일단 분수지. 분모가 뭐? 분모가 m 플러스 n 두 개 더한 거 분해. 분자를 우리가 기억하는 구조를 기억하라 그랬잖아. 분자는 mx1 멀리 있는 것끼리. 멀리 있는 것끼리 어떻게 해라. 그래서 분자가 뭐? 분자가 기억났어. 멀리 있는 것끼리 곱해 mx2랑 nx1을 더하는 거였지. 내분이 x좌표끼리 y좌표끼리. 외분은 둘 사이의 빼기인 거고